이것 때문에 저것이 일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사실 쉽지 않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 데이터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아주 중요한 열쇠, 인과관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새로 만든 어떤 경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사람들 소득을 진짜로 높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프로그램 쓴 사람이랑 안 쓴 사람 소득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 바로 이 사라진 데이터 문제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참여했을 때의 소득만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참여 안 했으면 소득이 어땠을까요?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마치 평행세계처럼 한 사람에게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니, 그럼 이 영원히 볼 수 없는 데이터를 두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해답은 바로 공정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비교하려는 두 그룹이 애초에 출발선이 같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교환 가능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두 그룹이 너무 비슷해서 거의 뭐 쌍둥이 같아서 서로 역할을 바꿔치기 해도 결과가 똑같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잠재적인 소득 능력 자체는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죠. 정말 마법 같은 가정이죠? 만약에 이 교환 가능성이 진짜로 성립한다면, 와, 그럼 정말 편해져요. 참여 안 한 사람들 소득을 딱 보고, 아, 저기 참여한 사람들도 만약 참여 안 했으면 저 정도 벌었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거든요. 비교가 공정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그럼 우리의 모든 분석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현실에서요, 진짜로 완벽하게 똑같은 교환 가능한 두 그룹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우리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이랑 비참여자 그룹. 이 둘 사이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이 숨겨진 차이점 때문에 교환 가능성이 와장창 깨지거든요. 처음에 데이터를 그냥 쓱 보면 되게 간단해 보여요.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 평균 소득이 더 높네? 참여 안 한 사람들보다요? 그럼 와, 이 프로그램 효과 있네? 하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게 파보니까 와, 완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보다 평균 교육 수준이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어라? 그럼 이 소득 차이라는 게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이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쵸?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유명한 말이 사실 통계학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야, 니네 두 그룹은 교환 가능하지 않아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의 교육 수준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애초부터 공정한 비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떡하죠? 진짜 원인을 찾는 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의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뭐냐면 사과는 사과끼리,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서 그 안에서 비교하자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이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하는 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조건부 교환 가능성이라고 불러요. 전체를 놓고 보면 사과랑 오렌지가 막 섞여 있어서 비교가 엉망진창이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즉 사과들만 따로 모아놓고 보면 그 안에서는 공정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즉 오렌지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싹 골라내요. 그리고 딱 그 그룹 안에서만 프로그램 참여자랑 비참여자의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룹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 수준이라는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요소를 일단 통제했기 때문에 이 작게 나는 그룹들 안에서는 비교가 다시 공정해지는 겁니다. 와, 이제야말로 프로그램의 진짜 순수한 효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교환 가능성이라는 어려운 말은 결국 비교가 가능한가라는 뜻입니다. 둘째, 어떤 것의 진짜 효과를 알려면 비교하는 그룹들이 공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 셋째,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우리는 종종 교육 수준이나 나이 같은 다른 변수들을 측정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우리라 뉴스나 논문에서 보는 거의 모든 데이터 기반의 인과관계 주장은 바로 이 가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수준은 통제했어요. 근데 혹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숨겨진 변수가 있으면 어떡하죠? 뭐 개인의 성실함이라던가 아니면 부모의 재산이라던가 우리가 과연 공정한 비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변수를 다 측정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에 가장 어렵고도 본질적인 도전 과제입니다.